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주식 프로들의 세계. 주식 프로리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코트 위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률 대결을 펼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두 번째 날이니만큼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 어제 알체라 대단했죠. 현재 26.37% 수익을 내면서 1등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성경희 전문가님, 3.5% 정도 수익률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자리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이 세 개의 팀들이 지금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주홍 전문가님 현재 마이너스 2.65%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임상현 전문가님도 마이너스 2.8% 정도 수익률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5등에서 지금 탈출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마이너스 4%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현황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식 프로리그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 농구 코트 위에서 한번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의 주인공이죠. 이무학 전문가님과 임상현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익률 대결 또 펼쳐볼 텐데 먼저 우리 1등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알체라의 지금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부동의 1위인데 알체라 근데 오늘만 봐서는 더 가져가서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생각하세요? 어제 골을 누를 걸 그랬습니다. 네. 너무 아쉽죠. 근데 알체라 같은 종목들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나요? 어떤가요? 물론이죠. 일단 어제 골을 안 눌렀던 이유도 더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주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상한가 터치도 했었는데 오늘도 한 26%.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면 약 한 6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수익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튼 알체라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PDR, Price Dream Ratio. 네. 꿈의 이 성장에 대한 여러분들 가치를 평가해보자.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제품이 얼마만큼 이 시장에 또 이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오늘도 실적주보다는 오늘도 PDR이 높은 아주 꾸밀 가치가 큰 주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60% 올랐잖아요. 네. 한 20-30% 이번 주 목표로 보고 종목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알체라, 제2의 알체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옆에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이랑 오늘 붙으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 프로 주식 리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전문가님들이 감독님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들의 선수들을 가지고 이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건데 감독님들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나는 좀 우리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 감독님의 스타일을 좀 알려주신다면. 예. 글쎄요. 특별한 스타일을 약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단기 5일 승부 그 개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단기 어떤 차트를 가지고 현재 튈만한 종목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어제하고 현재 그제하고 어제 오늘, 네. 그러니까 이런
일단 두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은 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했던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부터 제대로 현재 룰에 익숙해서 제대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좀 적은 기간을 거쳤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맛보기였고 예. 오늘부터는 이제 룰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수익률 대결에서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이런 포부로 네, 전해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임학 전문가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찬가지 뭐 압도적으로 우리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1위부터 지금 5위까지 여러분들 수익률 대결 이 현황을 좀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 전문가님들도 몸이 어느 정도 풀리셨고 이 제대로 룰을 이해한 만큼 앞으로는 더 치열한 수익률 접전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어떻게 하면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이 수익률 현황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나는 이 감독님과 맞을 것 같다. 이 노란톡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경기 상황이 어땠는지 시장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떤 분이 먼저 정리를 해주셨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화무 11홍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화무 11홍 적어주신 분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예.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화무 11홍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화무 11홍이란 말은 현재 열흘 이상 가는 꽃이 피는 현재 꽃이 피는 어떤 꽃이 없다는 그 의미의 한자 수고입니다. 자, 어제 저점부터 정확하게 어제까지 이제 10일째 상승을 했고요. 오늘 약간 조정을 보였던 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지나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는데 과연 하루짜리 하락 조정일지 아니면은 하루 이틀 좀 더 빠질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만약에 5일선이 깨면은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당연히 10일 상승에 대한 가격의 평균선 11선에 지지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이제 예측을 좀 해드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네. 그다음에 거래소 지수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현재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이제 10일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지난번에 이제 급락했던 흐름에서 지선이 이렇게 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안착, 눌림목이 살짝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 또 금요일 날 대반등했던 서막이 좀 찾아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봉의 형태로 보더라도 지금은 2주째 상승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은 음십자 도정 또는 쉬어가는 어떤 십자 도정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대세시황에서 큰 시황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패턴이 네. 현재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최저점에서 보면은 36개월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가 보통 이제 장세 주기로 36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로 좀 쓰면은 주글라르 사이클이 6년에서 10년 사이클이죠. 네. 6년짜리의 절반에 해당이 되면은 36개월의 어떤 사이클인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번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IMF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고 최장기 조정을 보였던 그 9.11 테러까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36개월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돌림 파동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월 내지 6개월의 어떤 추세적 상승,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예전의 차트를 보면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큰 장에 왔던 전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사이클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 외에 큰 사이클이 보이고 또 생각 외에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는 어떤 삼각 수렴형의 어떤 큰 틀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잘하면은 현재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2,800 또는 3,000 뭐 사이 네. 정도까지 왔다가 또 원바닥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20년 전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물론 이제 중간에 교정을 하겠지만은 네. 2단으로 올라가는 흐름 좀 생각보다 약간 크게 전개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올해 상반기는 좋다. 하반기는 별로 많이 안 좋은 그런 어떤 양상이 좀 전개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좀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이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쉴만 하니까 쉬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이번 1년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반기에 시장 올라올 때 빨리 벌어둬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급한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임학 전문가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올해 2023년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전약 후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레포트들이 많았는데 우리 임학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대부분이 거의 상저하고를 많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우리나라 증시만의 이런 고유의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연말과 연초에 수급이 한번 바뀌어요. 아,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에 세금 피하러 나갔다가 대주주들이 연초에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과 대주주 간의 물량이 한번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1, 2월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네. 보여줘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연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2월 달 연초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1월과 2월 뭐 뒤는 모르고요. 1월, 2월 주가 상승할 확률을 봤더니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네. 와, 높네요. 최근 12년 동안 보면 거의 두세 번 빠지고는 1, 2월 달만큼은 거의 평균 한 2, 3%씩 이상은 뭐 워낙 위에서 많이 밀렸으니까 2, 3%가 뭐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락이 스탑되고 일단 좀 돌아나가는 트리거 역할은 분명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1, 2월 달은 여러분들 뭐 구정도 껴 있고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좀 어수선한 장세가 좀 이어지지만 시장은 어수선한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종목 장세는 주도주가 없고 이 시장이 뭔가 좀 방향이 없고 이렇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좀 표류할 때 화려한 종목 장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들을 좀 뿜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1, 2월 달은 여러분들 종목 찾기, 그러니까 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이니까요. 종목 제가 또 찾아드릴게요. 네, 열심히 방송 청취하시고 종목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 더, 한꺼풀 더 양파같이 벗겨가면서 보시면 아마 1, 2월 달 좋은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화려한 종목 장세가 우리를 감싸는 가운데 저희 프로 주식 리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정말 보석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장에 대한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팡이가 필요해. 이 이야기가 뭔지 저는 방송 전에 제일 궁금했어요. 임학 전문가님, 이 지팡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좀 체력이 없어요. 아, 체력이? 네, 국내 증시가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어제 이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이었잖아요. 1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미국은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인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요새 어땠죠? 잠깐 한번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도 어땠어요?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오르면 다음날 우리 전기차가 오르고 다 같이 오르고, 네. 네, 미국 증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 오르면 우리 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고 또 지난주에 뭐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은행주 아메리카 좋았으면, 은행주 올라가면 우리나라 다음날 은행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체력이 저질이다 보니까 계속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팡이가 어제 없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아니나 다를까 네,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지수 자체에 거는 기대감 자체는 일단은 저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쪽으로 계속 좀 포커스를 맞춰 나가는 전략이 좋겠다. 물론
미증 시가 얼마만큼 강력한 또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는 뭐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뭐 분위기는 좋죠, 그죠? 네. 금리 이 피벗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 기대감 좋지만 일단 미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쉬어갈 때 지수도 잔잔하게 쉬어갈 때 종목이 일어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이번 주는 뭐 주 후반 뭐 장 안 가면 또 뻔히 그럴 거잖아요. 연휴를 앞둔 관망세. 다들 이제 쉬어간다. 연휴와 함께. 네. 맨날 맨날 그런 거예요. 그죠? 쉬어가면 또 연휴를 앞둔 관망세. 또 지은이들이 글쓴이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저요? 저 이야기한 줄 깜짝 놀랐네요. 항상 네. 시황이 그렇잖아요. 네.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은 간다. 시장 작년 연말만큼 말 그대로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장세보다는 종목을 찾아다니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는 뭐 크게 없어요. 맞아요. 오늘 내일 이 뱅크 오브 재팬, 뭐 일본 중앙은행의 이 금리 또 결정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미국만큼 하겠어요. 별일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 하나 집중해 보시려고 될 것은 19일입니다. 19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웹툰 그리고 또 이 OTT 이쪽 좀 IP 관련 섹터들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좀 바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 불을 확 또 일으킬 수 있는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휘발성 재료가 나올지 넷플릭스가 아니면 불을 꺼버리는. 그죠. 물을 끼얹을 수도 있죠. 물을 끼얹을 수 있는 지표 발표 아마 19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 정도만 보시면 이번 주는 또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 시장 상황까지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국내 이 시장의 기초 체력을 오늘 미장이 또 쉬어가면서 여실 없이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오던 국내 증시가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장 속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까지 모두 해봤고요. 이제 진짜 대결이 펼쳐집니다. 프로 주식 리그 어떤 룰로 진행이 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5분의 전문가가 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인데요.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앞서 수익률 현황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주홍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보이는데요. 상하 프론테크 첫날 공략을 해주셨는데 이 친구 때문에 지금 발목이 좀 묶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2.97%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데려온 천보가 지금 0.32% 정도 강보합권 좀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2.65%입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전문가님, 여기도 역시나 두 개의 종목이 보이는데 PNC테크 0.34%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저스템이 오늘은 좀 힘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3%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은 3.5%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지금 명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무학 전문가님 알체라 대단했습니다. 첫날 공략을 했는데 수익률이 26% 이상 났죠. 일단은 익절을 했는데 오늘 더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알체라와 더불어서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포트폴리오에 담긴 모습인데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 26.37%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
이야기 때 어제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손절을 했습니다. 터치가 돼서 마이너스 4.88% 정도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어제 이야기해 주셨던 나무 기술도 오늘 포트폴리오에 담긴 모습인데 일단은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4.88% 손실 중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오늘 함께 해주시는 임상현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담겨 있고요. 홈캐스트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손절가가 터치가 돼서 이거는 지금 손실 구간에서 손절 처리가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이너스 2.8% 현재 누적 수익률이 나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5분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이 종목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종목 토크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무학 전문가님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알테라를 더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래도 너무 욕심내면 안 되겠죠? 네, 알체라 더 가져갔으면 오늘 안 나와도 될 뻔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냥 내가 오늘 이번 달 왕중왕인 것 같다고 안 나오셔도 됐을 끝낼 것 같아요. 뻔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쉽게 됐지만 더 갈 것 같아요. 알체라는 진짜요? 잠깐 화면 보시면 AS를 좀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뭐 수익률 차원에서 우리는 대회니까 여러 종목 소개시켜드리려고 매도는 했지만 자 기관 투자자들의 이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11만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만 8천 주. 지금 보시면 개인만 팔고 있죠. 자 보세요. 네. 1월 1일 이번 달 내내 누구만 팔고 있죠?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지?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시죠? 개인이 팔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개인이 팔아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들 항상 수익률이 안 좋잖아요. 주식이 참 재밌죠.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2만 주씩 사다가 갑자기 이제 10만 주 단위로 매수 규모가 어때요? 공 하나가 더 붙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도 그동안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네. 쳐다보지 않는 종목. 그냥 한 10,000주 정도 찝적대던 종목이었는데 네. 갑자기 뭐 10만 주, 뭐 4만 주씩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를 급하게 매수한다. 추격 매수하는 거죠. 기관이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관도 추격 매수를 하는군요. 기관 추격 매수 굉장히 잘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보시면 예를 들면 재밌는 종목 보여드릴까요? 네. 자, 삼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전거? 아니요? 가스 하는. 네. 삼철이 자전거라는 종목은 따로 있고요.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삼천리 종목 보실까요? 종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쫙 보시면 정말 최고의 종목이죠. 안 빠져요. 네, 어머. 이거 마치 뭐 시장 무시. 정말 뭐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었으면 와. 소원이 없겠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누가 사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요. 특히나 연기금은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연기금에서도 계속 이 종목을 기관이 밀어 올리는 거예요. 기관이 그러네요. 계속 삼천리가 종목이 시총이 커지고 포트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자기네들 인덱스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좀 선순환의 구조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뭐 이런 종목도 있고 알체라 같이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잖아요. 네. 저 위에서 오른 적이 없습니다. 4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바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무상증자 이벤트도 끝났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봤을 때는 4만 원에서 만 원 됐는데 4분의 1인데요. 그죠? 가격 메리트도 충분하고 기관도 좋은 종목들은 얼마든지 20% 30%에 삽니다. 상한가에 사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자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자 시작일 수 있으니까 조정 줄 때마다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무학 전문가님을 1등으로 만들어준 이 알체라 자세하게 AS까지 좀 들어봤는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일단 익절을 했지만 네, 더 갈 여력이 있는 것 같다. 수급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비덴트 최근에 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저는 수익률이 많이 난 줄 알고 확인을 해봤는데 비덴트가 지금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더
큰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비덴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 네. 차트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덴트 같은 경우는 현재 노란톡방에서 선행학습으로 지금 주가는 단기 고점에서 5일이 되면은 현재 조정이 끝난다. 대원칙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선행학습적으로 여기 양십자 도정이 나온 이후에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현재 여기서는 다소 높은 가격에 어떻게 보면은 출전을 좀 내보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추가 상승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끼가 되는데 있죠. 네. 제가 어떻게 룰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바닥에서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15%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출전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마이너스 2, 3%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인데 차트적으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삿바 형태가 있고 십자 도정이 있고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시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현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시가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의 음봉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음봉일 때 갈 줄 알았지만은 좀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은 상승 삿바 형태 이후로 내일이죠. 내일 정도가 만약에 종가상으로 양십자 도정이 나와주면은 그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 한번 슈팅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덴트는 금요일 날 제가 현재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약간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밍이 안 맞았지만은 중간에 고비를 딛고 네.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월봉의 형태로 보면은 제가 이제 비덴트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 뭐 크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잠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덴트는 비트코인 빗선 관련된 네. 지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좀 상황인데 일단 가장 차트적으로 제가 가장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37,000원이 고점이죠. 근데 저점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와. 정확하게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차트의 FM 교보는 또 바이오의 바닥의 교보는 뭐냐? 정확하게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된다. 아 진짜요?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비덴트는 물론 바이오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상화폐 버블 때문에 많이 그쵸. 올랐던데 정확하게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있을 수 없는 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700원이 정확하게 넥라인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여전히 10분의 1 토막인데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약간 어필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좀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이 제외가 되다 할지라도 한 방은 슈팅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고 또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시세가 안 났을 때는 나중에 시세가 나면은 또 에이스를 좀 해드리는 또 종목이다. 다만 수급적으로 현재 공개적으로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 가상화폐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황도 한번 봐야죠. 흐름에 어떤 연동이 돼서 하기 때문에 수급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5일선 터치하고 갈 수 있는 세력 성향이기 때문에 한번 꼭 신규 이제 매수 관점에서도 눌림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익률 대결의 룰을 잠깐 이 미스를 좀 해서 이 비덴트를 공략하는 시점이 좀 안 맞았지만 이 비덴트 자체는 굉장히 끼가 있는 선수다. 그리고 한번 믿어주면 한 방 갈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나 이 비덴트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끼가 있는 비덴트가 있다면 또 우리 이무학 전문
전문가님 글로벌 텍스프리 어제 또 재벌집 막내 아들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친구 굉장히 좀 귀한 수저를 타고난 친구 아니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생이 고귀하냐 아니면 끼가 있냐 약간 이렇게 지금 접전인 것 같은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근데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2,600개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종목이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특히나 오늘 글쎄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침에 사셨나 아침에 이상하게 갭이 뜨더라고요. 오. 왜 갭이 이상하게 갭이 떠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2.6% 이게 종목이 보통 갭이 뜨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 방송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잘 뜨는 종목이 아닌데 아침에 갭이 떠서 뉴스도 없었는데 갭이 떠서 출발하더니 역시나 뭐 큰 이변 없이 일단은 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수급적으로 기관 매도도 없었고요. 뭐 차트가 무너진 것도 없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모멘텀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덮어두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시는 것만 보세요. 자, 일단은 저항과 지지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이 종목은 여기가 저항대고 여기가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이 종목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안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지지선이 무너지던가 아니면 수급상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 나가거나. 나가던가 자 지지선도 안 무너졌고 기관도 안 팔고 있고 모멘텀이 뭐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시장만큼 뭐 빠진 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전혀.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를 오늘 못 하신 분들은 내일 갭 띄우지 마시고요. 제발. 네. 시초가 갭 띄우지 마시고 오전장 중에 천천히 좀 사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이번 주에 분명히 한번 있을 겁니다. 네. 네, 글로벌 텍스프리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매 방송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는 프로입니다. 프로 주식 리그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전하신 우리 프로 감독님들이 이 주전 선수들을 가지고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절대 함부로 따라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이러한 종목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시초가에 혹시나 사셨을까 봐 저희가 제가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홈캐스트가 손절가가 지금 터치가 됐어요. 예. 이거 왜 접근을 하셨고 오늘 손절가 터치가 됐는데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 공략을 하셨을까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홈캐스트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셋톱박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는 하나 현재 이 부분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두바이의 그 바이오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황우석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바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슈팅 개념으로 봤지만은 실질로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들은 손절 라인을 한 2%더 짧게 잡았던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이제 재료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손절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이 프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이슈나 재료를 기다렸다가 안 나오면 너무 초조해서 더 가져가 볼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빠르게 이 손절 처리를 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홈캐스트 오늘 또 종목이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리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한 10거래일 만에 쉬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걸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 주전 선수들 목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내일장에서 두 분의 주전 선수로 띄워줄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이 로보티즈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무학 전문가님이 ST큐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왜 우리 팀에서 내일 주전 선수로 뛰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임상현 전문가님이 로보티즈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을 임상현 전문가님이 가지고 나오셨다는 건 이제 룰을 100% 이해하신 거다. 예. 네, 로보티즈, 로봇 관련돼서는 늘 방송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이 나요. 로봇 관련주가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전부터 로봇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 제가 그 로봇에 대한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할게요.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빅사이클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네. 리뷰 시간에 이제 그때 제일 처음으로 들고 나온 종목 테마가 로봇 테마였어요. 아, 로봇 테마였군요. 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 토픽 중 하나를 선정하라고 좀 했는데 저는 룰을 어기고 딱 2개를 선정을 했어요. 아이고, 네. 뭐냐면은 욕심이 많으셨군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그다음에 로보틱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현재 로보틱스. 마인즈랩. 마인드랩. 예, 뭐. 딱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았잖아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부분 때문에 저도 우리 작가님 얼굴 면목이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연말 대세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새해 첫날 현재 아침불에서 제시했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드디어 갑니다 하고 네. 나서 이야기를 했었고 후발 종목으로 가고 날아갔던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준비된 종목이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보티즈. 그렇죠. 근데 로보티즈의 추천은 지금부터 많이 올랐고 현재 방송을 듣고 하신 분들은 1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어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현재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2차 상승을 현재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할수 있군요. 약간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로보티즈에서 간단하게 제시를 좀 하면은 로보티즈는 3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내 로봇 그다음에 실외 로봇. 실내 로봇은 호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집게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일개미, 실외 이제 그 주택 택배 배달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전체적 상용화 어떤 과정을 형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유통업체와 2021년에 1차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현재 작년 연말에 2차 테스트가 진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족 보행, 이족 보행이 완벽하잖아요. 네. 사족 보행, 이족 보행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자율이동하면서 하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로보티즈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로봇 관련된 부품주, 액추레이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 또 판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액추레이터 같은 경우는 해성 TPC나 뭐 SBB 테크, 다른 것도 SPG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 로봇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LG 대주주가 2대주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LG 관련된 부분이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가 있는데 로보스타는 전체 공장 직교라든가 뭐 이런 산업용 로봇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LG가 지분을 인수해서 정식 계열사입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티즈 다음에 기술적 레벨 등급을 봤을 때 로보티즈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 1월 첫날, 1월 3일 날 그렇게 똑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솔직히 만약에 좀 약간 이승만 떨어졌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만약 장이 약세가 되면은 이렇게 여기 이날 이제 1월 3일 날 이야기했죠. 그 1월 3일 날 양십자 도정이 이야기했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네. 올라왔고 저도 이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21선 돌파 시대 또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데 물론 만약에 좀 조정이 되면은 21선까지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가능성은 제가 제시를 열어두고,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빠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버텨주는 거예요. 네네. 예, 버텨주는 부분들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트 매매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점에서 며칠 올라왔냐면은 저점에서 약 그 7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양십자 조정에서는 6일 올라왔고 제가 행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1대1의 조정, 그러니까 상승 비율 1, 조정 비율 1이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6일 정도가 되면은 조정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상승 삿바요. 다시 말해서 아래 몸통하고 윗꼬리가 1대1인 경우는 출발 캔들로 봅니다. 아, 이제 자, 올라간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어. 이제 이때 이런 기법을 가지고 이제 이때에도 출발 캔들이다 하고 나서 급등을 해줬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고기를 잡는 방법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고기도 주고 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계단식 상승의 가능성들이 약간은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좀 쉬어가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루 이틀 더 뭐 쉬어갈 수도 있고 이번 주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시장 상황 따라서. 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오면은 5일 내에 한번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로보티즈가 간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자, 목표가 부분들은 현재 3만 원 정도 약간 3만 원 선.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이 상승 삿바의 상단이 이것이 진짜면은 이걸 아래 하단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하단이 깨지면은 가짜다. 그거는 이제 그 캔들이 가짜다. 아, 그 이렇게 캔들이 보시면. 가짜다. 그래서 한 2만 현재 24,400원 이 정도 뭐 아니면은 시가인 뭐 이 정도 24,600원 이 정도 네. 약간 그 보시는 게 좀 정상이다.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임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손절가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은 다소 2, 3일 좀 숨고르기가 되더라도 좀 현재 기다려 보고 보통 제가 하는 것은 길목 지키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좀 며칠 걸릴 수 걸리는 있어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이 임상현 전문가님의 약간 정체성 같은 종목이고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 로봇 관련돼서는 이제 테마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삼성이 찍었고 대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이무학 전문가님 로봇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로봇 관련주들 좀 보시면 이게 오히려 좀 우리나라 저출산 테마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네.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 안 태어나잖아요. 네, 잘 안 태어나고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저도 청소 로봇 시키고 싶더라고요. 커피숍 가도 네. 자판기 이 맞아요. 로봇이 커피 타고 있고. 너무 잘해주던데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할 일을 자꾸 로봇이 대신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로봇 시장의 개화는 뭐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네.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 전장사업 부품 진출할 때는 삼전은 웬만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잘 안 사거든요. 진짜요? 예전에도 전장사업 진출한다고 막 군불만 떼다가 하만 인수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로봇 사업 진출을 도대체 누구야 했는데 진짜 레인보우를 하나 600억 정도 삼성한테 껌값이긴 하지만 600억을 태워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로봇주들도 덩달아. 나 좀 봐주세요. 지금. 네. 시장에 들어간 거죠. 나 좀 봐주세요. 나도 이거 팔아요 하면서 지금 다 주가들이 한껏 좀 들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은 말 그대로 좀 집어가 돼 있다. 낚시로 치면 어군이 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막 어려운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어군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이렇게 살짝 해보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오늘 또 내일 주전 선수로 준비해 주신 ST큐브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이 종목은 어떤 또 계보를 가지고 있길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ST큐브의 계보는 일단 독고다이.
네. 아, 그 계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독고다이면? 독고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바이오주들을 요새 매매할 때는 코로나 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을 위주로 봅니다. 근데 바이오 보세요, 정관이? 바이오 보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안 보면 시장이 볼 게 별로 없어요. 바이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뭐 바이오 헬스케어부터 시작해갖고 바이오 뭐 베타 기업들, 섹터 기업들, 제약주, 의료 정밀 기기 업체들, 뭐 치과 기업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다 바이오예요. 네. 너무 광범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을 빼놓고는 시장을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물린 거 바이오 되게 많죠. 근데 네. 또 하다 보면 또 바이오야. 맞아요. 미호도 다시 한번. 아, 갑자기 네. 찔리네요. 네, 바이오 네. 하니까. 네. 당해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ST큐브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면 ST큐브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보시면 우리가 2020년, 2021년 이때 ST큐브가 움직인 게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항상 코로나 정말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다 올랐는데. 코로나에서 네. 뭐 임상한다, 신약 만든다, 백신 만든다, 뭐 한다 하면서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ST큐브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간 거죠. 아, 난 내 길을 간다. 독고다이. 그렇죠. 아. 유행을 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찜닭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치킨집이 다 찜닭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늘통닭 할 때는 다 마늘통닭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열심히 후라이드만 튀긴 거예요. 맛집이 된 거죠.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대가 잘 안 타 있어요. 코로나 때 주가가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렇게 안 움직였던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아요. 작년에 연말에 움직였었던 종목도 다 그런 종목이에요. 코로나 때 손대 안 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S큐브가 이제 이런 열심히 후라이드를 튀긴 덕분에 맛집이 됐죠. 프라이드 맛집.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5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굉장한 급등을 합니다. 어. 이제 드디어 모멘텀이 부각이 된 거죠. 이 종목의 모멘텀은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 관문 관문 억제제. 억제제 어렵다.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란다. 우리 몸에 이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네.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이러스 들어오면 뭐 막는 코로나, 감기 같은 바이러스 오면 면역 세포가 가서 죽이죠. 싸워요. 네. 싸워 죽이죠. 근데 너무 때려 죽이면 정상 세포도 공격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면역 관문이라는 게 이 면역 세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군이야, 저기가 적군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거죠. 네. 근데 이 암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라는 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상세포인 척 숨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면 나쁜 놈들. 이 면역관문 억제제를 통해서 면역관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암세포야 하면서 기전을 심어줍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ST큐브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1세대, 암세대 1세대는 뭐예요? 화학항암제. 약 먹잖아요. 맞아요. 약 먹으면 어떻게 돼? 머리 빠지죠. 뭐 백혈구 수치 아프죠. 올라가죠. 네. 또 시간도 오래 걸리죠. 뭐 이렇게 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2세대 표적항암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표적항암제는 실질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암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성이 금방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표적항암제 시장도 물론 개화는 됐지만 그렇게 차세대 항암제라고까지 불리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3세대 항암제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제 이 면역, 관련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치료하는 건데 그럼 어때요? 우리의 몸에 있는 거니까 부작용이 없겠죠. 지금 의학 박사님 같으세요. 그런가요? 네, 네. 부작용도 적고. 주식 프로그램 맞나요? 그걸 S큐브가 하나요? 그렇죠.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다니까. 네. 네, 아무튼 바이오준 딴 거 없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PDR이 높아야 됩니다. 네. 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같이 꿈을 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5배가 움직였었고요. 네. 얘기를 빨리 끊으라는 얘기시죠. 네. 아닙니다. 칭찬한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기업 얘기 그만하고 시간 관계상 말 잘 듣습니다. 제가. 네. 아니 그래서 S큐브가 그렇게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고다이 기업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손때가 안 타고 잘 모르니까 가격적으로 어떻게 좀 매력적으로 저희가 꿈을 함께 꿀 수 있을지 궁금해서. 아마 재료가 좀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종목을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네. 21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다음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관문인 건 거죠. 와. 네, 그래서 지금 딱 열고 들어가죠, 그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져줍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가 터졌지만 21선 돌파를 못했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서 2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얘네가 연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JP 모건의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진짜요? 네, 가서 가면 뭐예요? 한 2,500개의 바이오 기업들과 미팅하는 만나죠. 거예요. 이 연내 3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는 빅파마들과 미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이센스 아웃. ST큐브가 임상 1상을 하고 2상을 하고 3상을 할 돈은 없어요. 솔직히. 돈 없죠. 네. 그 돈이 임상 3상을 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데요. 그죠? 이 회사 시총이 지금 보시면 기업의 돈도 없지만 시총이 6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기업들은 임상 1상 정도만 하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1상 완료 얘기가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재료적 기대감이 아마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냄새를 저만 맡나요, 항상? 아니죠. 같이 기관 맡아요. 투자자들도 지금 슬슬 3거래일 연속 딱 최근에 기관 애들 냄새 맡고 들어오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기관 중에서도 제일 개코가 투신입니다. 네, 투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월말 임상 1상 결과가 좀 나올 때가 됐구나. 네. 이렇게 좀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딱 좋은 시기.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차트는 거두는 거예요. 이런 모멘텀 갖고 있다가 왼손은 거들뿐처럼. 차트가 21선을 바다에서 찍어 올라오는 곳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때 채는 거죠. 그때 매수를 탁 하는 거죠. 그죠? 몇 점 슛입니까? 목표가?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최소한 18,000원까지. 최소 18,000원.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재료적 기대감 좀 잘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가 나온다.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오케이. 18,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19,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순식간에 쳤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료 잘 보셨다가 뉴스가 나온다. 네. 임상 1상 얘기가 나온다. 파시는 순서대로 수익률이 정해질 겁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숨가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큐브 이무학 전문가님의 내일 주전 선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ST큐브 관련돼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이야기는 오프 더 레코드로 나눠보도록 하고 내일 주전 선수들까지 이야기를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무학 전문가님과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 주식 리그 진행을 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코트 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